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근데 아직 이런 종류의 책은 나오질 않았어요. 뭐, 다른 여러 정치, 사상, 그 좋은 책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의 그 연예계, 그 좌파, 카르텔에 관한 책은 나온 책이 없어요. 이제 그런 책이 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 좌파, 우리는 보통 정교조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교조, 정교조 세대다, 586 세대다, 운동권 세대다.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국회의원이나.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망치고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오게 된 그런 세력, 그렇게 한 세력이 누구냐? 이 연예인들. 이거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시면 반드시 연예계 손 봐야 돼요.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연예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걸 가지고 나중에 연예인들 따로 블랙리스트 한참 그 얘기 나왔죠.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도 또 좌파들이 하도 선동질해서 연예인들을 핍박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유야무야 돼 있고 나중에 우리 여자 장관도 하여튼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항상 두 방향에서 늘 이 사람들을 선동해. 첫째 뭐냐?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공산주의 마르크스 저작이라든가 사회과학 저서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뭐냐? 인간은 감성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차갑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울고 웃고 감동을 받고 뭔가 이 마음에 뭔가 이 어떤 그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나 공산주의는 이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현대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뭐예요? 우선 노래잖아요, 노래. 그 다음에 드라마, 또 뭐예요? 음악.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뮤지컬. 이거. 이게 가장 사람들한테 누구나 남녀노소,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토대가 있고, 좀 머리가 좀 좋거나, 그런 사람이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거나, 레닌의 저작이라든가, 모택동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다 읽으지는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 사회과학 책으로. 하지만, 누구나 다 영화는 볼 수 있고, 드라마는 볼 수 있고,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그동안 이제 이 북한이 이제 선동도 그 영향을 받은 이 좌파들은 운동권들은 항상 어때요? 그런 노래와 어떤 영상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거기에 많은 막대한 거기에 인력과 거기에 기술과 자본을 거기에 많이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당시 연예인들은 특히 60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방공 영화 많이 나왔어요. 방공 영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이런 영화 굉장히 이념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부터 서서히 가다가 9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모래시계 같은 거. 모래시계. 그 당시 모래시계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모래시계는 아주 종합이요, 종합.
그러니까 그 배경 음악부터 스토리, 연기자들의 연기, 그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결국은 뭐냐? 결국 운동권 미화하는 거예요. 운동권.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거기다 또 젊은 사람들의 사랑의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누구나 다 운동권에 대한 어떤 뭔가 좀 막연한 또 운동권들의 어떤 사랑과 청춘, 막 국가 간 막 이런 것들이 지범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래시계를 거의 전 국민이 그냥 막 혹시 그거 볼 수 있으면 봐봐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세계 운동권의 세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뭐 하기 좋습니까? 역사 왜곡하기 딱 좋잖아요. 우리 한국의 모든 드라마, 영화, 특히 영화는 뭐예요? 맨날 항일운동, 그 다음에 빨치산 이런 빨갱이 놈들을 미화시켜서 애국자, 독립운동한.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다 도적대 놈들이고 강도들이지. 무슨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화시킨 거예요, 미화. 영웅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고 진짜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게 아닌데 전부 다 사기꾼, 강도, 진짜 개 잡놈들인데 이것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멋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그거 보면은 막 굉장히 멋있고 영화도 봐요. 북한의 인민군은 굉장히 잘생긴 간첩은 굉장히 잘생긴 배우를 딱 하고 우리나라 남한 경찰은 못생긴 배우 딱 놓고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에서 그 엄청나게 히트를 친 그 북한 드라마 있죠? 저기 누구야 그 연예인 두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봐. 북한에 대한 막 환상, 북한에 대한 북한이 막 저렇게 재밌구나, 뭔가 감동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그 어떤 문학이라든가 그가 평한 그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딱 집어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이 돼서 거기서 왜곡된 역사를 보고 왜곡된 이념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왜곡된 좌파의 가치관, 역사관을 그대로 주입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진짜 일제시대에 관한 자료를 보고 전문 연구 자료를 보고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 다 무슨 독립군을 주제로 항일 운동을 한 주제라 드라마나 영화 보고 다 역사를 배운 거 아니에요. 서울해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가장 정말 완전히 그 역사를 완전히 왜곡한 180도 왜곡한 게 서울해봄이에요. 그거 정반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전두환은 쿠데타 세력도 아니고 12.12도 결국은 어때요? 신군분이 뭐니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전두환이나 이쪽 사람들이 좀 정당할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려니까 그걸 못하게 방해한 그 인간들이 먼저 어때요? 그 인간들이 먼저 탱크와 군대를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전두환이가 완전히 미쳐갖고 권력 욕구에 미쳐갖고 막 그냥 대통령이 되려고 막 탱크나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공수부대 동원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가 다 반대 저쪽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전두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아까 모래시계부터 얘기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모든 영화나 드라마, 우리 한국에서 만든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내가 딱 어떤 평가를 낼 수 있느냐. 전부 다 역사 왜곡. 그 다음에 친중국. 그 다음에 반일. 그 다음에 허상인, 완전히 도적대나 시정잡배에 불과한 독립운동 했다는 그 인간들을 막 영웅시해주고, 북한을 미화시킨 거, 북한을. 사랑의 불시착. 딱 그거 보면은, 야, 북한도 저렇게 참 살만한 곳이구나, 재밌구나.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무슨 인식을 주냐면, 북한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네. 야, 저희가 재밌겠다. 진짜 막 사랑의 불시착 같은 그런 아주 낭만적이고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 운동권들이 봐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서 꽉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우파 성향을 보이거나 우파적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예 캐스팅 자체가 안 돼요. 아예 그 판에서 배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입구부터 딱, 야, 너 좌파야, 우파야? 너 우파야? 넌 아예 들어오지 마. 좌파만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화배우, 엑스트라, 주연, 조연, 감독, 그 배급하는 배급사, 사장, 시나리오 작가, 모든 인간들이 다 뭐야? 좌파대, 좌파. 좌파 카르텔로 똘똘 뭉쳐갖고, 거기서 맨날 만드는 영화가, 친북, 그다음에 반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득을 본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돈 먹는 하마대, 하마. 그래서 맨날 일본의 세금 가지고 재정을 퍼부으면서 이 30몇 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남기고 한 그 많은 산업시절부터 해가지고 자본, 그대로 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득을 본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오히려 득을 많이 봤지. 근데 봐요. 무슨 밀정이란 이런 영화도 그렇고, 또 북한에 있는 스파이 간첩이 와가지고 남한의 형사하고 공조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딱 보면은 하나같이 북한을 미화. 북한 공산주의를 미화. 아름답게, 멋있게. 또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럼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우파나 우리나라 애국 세력이라든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진짜 정말 존경받고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이런 사람은 개 같은 사람으로 볼 것이고 진짜 개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될 영삼이, 대중이, 무연이, 재앙이 이런 인간들은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띄워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다. 응? 내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분들의 업적이 엄청나요.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못지 않아요. 진짜 한 게 인터넷, 전두환 대통령, 반도체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다 한 거예요. 삼성의 그 당시 그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할 거라는 것을 그 삼성의 누구야 이병철이가 알고 그때부터 반도체 관심 갖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반도체 산업은 전두환 그 대통령 그 시절에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스마트폰 쓰지 마, 컴퓨터 쓰지 마. 싫은데 왜 써? 지금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그런데 봐요. 맨날 5.18 주제로 영화 만들면 맨날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파들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를 막느라고 의식화. 어떤 의식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친중.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복이 보면 그게 우리나라 한복이 아니에요. 중국식 복이에요, 중국식. 근데 어느샌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저게 무슨 놈의 우리나라 한복이야. 그 우리나라 한복 중국 복장이래, 중국.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다 지금 평정해버렸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다 이미 익숙해지고 그게 생활이고 그 문화에 녹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좌파, 빨강이 돼버린 거예요. 운동권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각계각층에 보면 아직도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면서 맨날 일본의 어쩌고저쩌고 중국은 막 우상시하고 근데 이번에 하여튼 계엄 때문에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이번에 또 그 이상한 그 자유윤가 뭔가 걔 또 넷플릭스에서 또 무슨 이상한 거 하나 찍더만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제주 4.3 사태도
이거 완전히 빨갱이들이 난동을 해가지고 그 많은 학살이 일어났는데 마치 국군이 학살한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6.25 전후로 모든 학살은 다 인민군, 남노당 저것들이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군이 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군이 군대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총칼을 했다.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지 않은 영화 있어요. 옛날에 연평해전이나 겨우 국제시장이나 연평해전이나 겨우 정말 그나마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으로 만든 영화지. 나머지는 단 하나도. 어떤 것도 딱 보면은 좌파 역사가 딱 녹여있어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1000만이 넘게 봤지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진짜 나쁜 놈들은 전두환이나 전두광이라 나오죠. 전두환이나 신군부가 아니고 그 반대쪽에 있는 놈들이 지네들 박정희 대통령 그거 시해 사건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들고 일어나고 먼저 저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한테 다 신군부라고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12.12 사태 난 것도 정승화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쪽 진영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도 사실 이미 모든 그 재판 결과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규도 분명히 자기는 처음에 독재고 어쩌고 이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 민변 변호사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또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요즘 김재규 또 재신 신청한다는데 김재규의 공판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기록은 이 좌파들이 거짓말이 다 이미 들통이 나 있는데 저것들은 어때요? 그거를 다 숨기고. 김구도 봐요. 김구도 이번에 테러리스트 김구란 책에 다 나오잖아. 걔 잡놈이에요, 잡놈. 이놈은 6.25가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 권력 욕구를 위해서. 지가 남북한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입 꾹 쳐닫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투사 단 한 사람도 제정신 가지고 있는 독립투사 없어요. 책 다 있어. 나도 이 자료 다 있어, 책도. 하나같이 이것들이 무슨 독립운동, 무슨 개뿔 독립운동이야. 그냥 개 잡놈들이었어. 시장 동네 깡표보다 못한 것들이 근데 나중에 그냥 독립운동으로 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금현다사 역사를 보면은 속이 이게 뒤집어져 그냥. 이런 사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전부 다 왜곡된, 미화된, 그런 걸 가르쳐갖고. 조선왕조, 고종이나 이런 인간들은 단 한 번도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진짜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이완용이 아니라 고종이에요, 고종. 이놈은 나라가 지금 거의 무너질 지경인데, 별실에 가가지고 당구나 치고 커피나 처마시고 맨날 계집질이나 하고. 고종이 그런 놈이에요. 하여튼 고종만큼 더러운 인간이 내가 없더만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공적이 돼가지고 평생토록 그냥 허허식하며 살고. 근데 그 고종은 무슨 대단한 인물. 민비도 완전히 그냥 무속에 쩔은 연이에요. 쩔은 연. 내가 욕을 해야 돼, 이것들. 평생을 그냥 국가 재정으로 맨날 대궐에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뭐하고. 그게 무슨 민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오페라 만들어갖고 나는 조선의 국모다. 무슨 조선의 국모야, 조선의 구국공무원도 안 됐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역사가 내가 오늘 하도 할 말은 많은데 기독교 세계관에 길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연예계 반드시 손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손 봐야 돼요. 검찰 개혁, 법조계, 교육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 나라를 오늘 이 모양 이꼴로 만든 게 누구냐?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이번에 그나마 CIA 신고하니까 이것들이 겁나갖고 못 나왔지. 만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또 나와가지고 저것들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선동질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다 저것들이 지랄 난리 안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 CIA 신고하니까 완전히 싹 다 죽었더만. 그 CIA 신고 진짜 먹히고 있어요 지금. 혹시 주변에 좌파들 있으면 다 신고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온전해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연예계부터 다 잡아 족쳐야 돼 진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연예계가 정말 이것들이 대중을 선정하는데 그냥 뭐예요? 하수인들이 하수.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엔터테인먼트의 큰 손들이 다 좌파니까 이것들이 야 너희들 이거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인기 있고 돈 벌면 되니까 뭘 하든.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틈엔가 지들이 마치 뭐나 되느냐? 이것들이 막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새끼 그 누구야? 그 누구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차 뭐라고 하는 그 새끼. 내가 실명은 안 하겠어. 차 뭐라고 하는 새끼. 최근에 위안부 책 써갖고 영국 옥스퍼드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아주.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진짜 머리가 텅 빈 애들이에요. 아니 머리가 텅 빈으면 그나마 좀 제정신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으로서 그래도 살아야지. 이것들이 좌파의 딸랑이가 돼가지고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영화 드라마 찍어가지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돈 인기 그러면서 툭 하면 미국 쳐가가지고 맨날 휴가 버려.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는 반미 활동하고 반이란도 하고 유명한 그 저우림 일본에 가가지고 맨날 스시 어쩌고 그 영상 봤어요? 일본어도 잘하더만 맛있다고 그래서 맨날 또 후쿠시마 오염이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가서 그렇게 회 맛있게 먹었다고 영상까지 다 찍은 애가 이게 반가 이 좌파 연예인들은 완전히 위선의 끝판이에요. 그리고 좌파 선동 문화의 앞잡이들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연예계 싹 다 갈아쳐야 되겠다. 이번에 그 어떤 뮤지컬 배우가 탄핵 지지했다고 바로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탄핵 반대했다고 탄핵 지지했어 봐. 그 업계에서 또 얼마나 또 띄워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연예파는 좌파가 아니면 생존을 못해요. 생존도 못하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거기서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용이 되면 안 돼. 왜?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야. 암만 광화문 가서 태극기 성조기 들면 뭐해. 방송 넷플릭스 이런 데서 영화에서 맨날 좌파 띄우는 영화 만들고 맨날 항일 영화 만들고 친중 영화 중국의 자본으로 막대한 만들어갖고 영화 드라마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또 생해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다른 분야도 다 개혁을 하는데 이 연예계는 제일 먼저 손봐야 돼요. 종교적으로 더 심각한 게 연예계. 이것들이 사사건건 공산주의 빨갱이가 한 짓을 미화시켜서 마치 멋있고 잘한 것처럼 애국했죠. 그 대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완전히 욕 바가지로 처먹게 드라마에서 만들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권력 욕구에 미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전두환도 완전히 미친 악마로 표현하죠. 봐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네들 그러면서 김일성 띄워주고 김정일 띄워주고 북한을 잘한다 그러고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계급 아주 빈부격차가 심하고 돈 있는 놈만 잘 사는 잘 먹는 나라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 저렇게 된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저것들이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도 우파들이 정신 좀 한번 호되게 당해보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진실을 하려고 거기에 동조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깨어이고 계몽이 되고 그게 연쇄 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 어제 석방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연예계 인간은 어떤 인류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놀이의 존재, 노는 존재라고 인간은. 인류학자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레스토로본가 놀이의 존재라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놀 수밖에 없어요. 엔터테인먼트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다고. 동서고금.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시, 웅변, 연극을 통해서 이 그리스 시민을 막 의식화시켰잖아요. 특히 연극을 통해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영상, 영화, 그다음에 라디오, 특히 라디오, 그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수많은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누가 하느냐? 좌파들이에요. 그쪽에 실력 있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 있고 돈도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파 쪽은 사람이 없대요. 사실 들어보니까 돈도 없지만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시민들은, 우파 세력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학자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국제시장이나 연평해전은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냥. 근데 그런 영화는 거의 안 나와요. 자본도 안 대주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드라마, 영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연예계 판은 이 돈과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 전두환 시대, 60년, 70년, 80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뭐예요? 아주 암울하고 독재 시대고 이 독재자가 활개를 치고 일반 백성들이 못 살고 못 먹고 항상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은. 근데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 70년대, 80년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얼마나 살기 좋고 밝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성도 좋고. 근데 왜 그 시대를 자꾸 독재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지들만 독재. 민주화운동 했더니 빨갱이들 지들한테 독재겠지. 지들을 빨갱이를 탄압하니까. 당연히 탄압해야죠. 간첩을 잡으니까 지들한테는 독재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또 지금 4.3 사태 왜곡하는 그 드라마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봐요. 왜 모든 영화에 항상 드라마 보면 의문이 내가 얘기했죠. 왜 반기독교적인, 왜 마약왕을 왜 목사로 표현하고, 왜 일반 영화로 보면은 꼭 기독교인들을 희화시켜 웃음거리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사이코고 기독교인이 사기꾼이 나오고 보면 항상 늘 교회. 성당이나 천주교나 불교는 없어요. 없다고. 늘 보면은 사이코 집사, 사이코 장로, 사이코 목사.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저런가 봐.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대신 불교나 천주교는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고 신사적이고 봐요. 이게 최고의 선전술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책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손쉽게. 그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운동권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인간들이 자본들을 계속 축적하고 거기에 인재가 오고 자본이 오면 당연히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단 말이야. 돈 없는 곳은 사람이 안 모인다고.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류급 시나리오 작가, 대본 작가, 그러니까 작가, 감독, 배우들이 당연히 돈 있는 쪽에 오지 돈 없는 쪽에 뭐하러 가겠어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게 계속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모든 영화나 드라마 목록을, 특히 영화 목록을 쫙 뽑아봐요. 다 좌파예요. 좌파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판왕이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서울의 봄 있죠? 서울의 봄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본 모든 한국 영화에서 가장 역사 왜곡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80도로 딱 다르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신군부가 구테타한 게 아니라 저쪽 놈들이 먼저 구테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군부는 그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대응한 것뿐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전혀 권력 욕구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것들이 지들이 원래 짜고, 지들이 다 대통령 헤쳐먹으려고 하고, 지들이 권력을 하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수사본부 그 핵심 책임이에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를 저들의 그 잘못된, 저들이야말로 대통령 시해 세력이구나 하는 걸 알고 간파하고 그들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12.12 사태도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봐요. 나중에 어떻게 80년대 들어와서 이 운동권들이 전두환이 전두환은 5.18에 보면은 그럴 만한 위치나 책임 아무것도 사실 없다고. 그분의 그 회고록도 나와요.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했는데, 왜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왜 출간을, 왜 책이 없어? 왜 도서관에 책이 없고, 왜 이걸 구하려면 책이 없어요? 개정판도, 나중에 뭐 5.18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뭐 또 수정하라. 그 책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난 그거 다 읽었어. 1권, 2권, 3권. 거기에 진실이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이것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게 들어오니까 판매 가처분. 또 수정해라 수정했어.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없다고. 1권, 특히 1권, 2권이 없어. 1권인가? 아예 없어. 왜? 거기 핵심이 다 있거든. 5.18에 대한 거. 거기에 진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그 역사의 진실을 왜곡. 그래서 이 마르크스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이것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왜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왜 거짓말로 해가지고 학생들, 청년들을 잘못된 역사의식을 줘가지고 얘들이 결국은 또 다른 빨갱이, 또 다른 운동권, 또 다른 사회주의가 돼갖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연예인들, 이 연예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돼요. 이거 그대로 두면, 그러면 우리나라 연예계 없어져도 돼. 우리나라 연예계는 지금 없어져야 돼. 이것들이 무슨 K문화? 아니,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국민들을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는데, 나라를 망치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두냐고, 그거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K팝, K문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예계를 손을 봐야 돼.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라 해가지고 또 지들이 우리 연예인들을 탄압했다, 좌파, 우파를 갈렸다. 근데 사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사실. 더 세게 했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좌파가 통치하면은 우파 연예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파 성향의 그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게 쓸 수가 없다고. 지들은 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좌파는요, 인간이 아니고 이것들은 마귀의 악마의 화신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온 분야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특히 연예계 판에 들어와가지고 기획, 제작, 자본, 배우들 전부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연예인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지했어요. 반대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CIA 신고 때문에, 미 국무부 CIA 신고 때문에 이제 저것들이 이제 미국 못 갈까봐 지금 막 저렇게 이제 숨 죽이고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또 기어 나오지 않겠어요? 난 기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야 되고 다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 있는 좌파들을 다 속아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있고 또 생긴단 말이에요. 좌파의
뿌리가 이게 수십 년 된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뽑아지겠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공산주의가 되면은 곳곳에서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우파들 찔러 죽일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6.25 때 그랬어요. 6.25 때 6.25 딱 터지니까 갑자기 죽창 들고 이 남로당 빨갱이들이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들 전부 다 그 집에 들어가 다 죽였어.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이웃,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니까 이것들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 가족들 싹 다 학살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나라가 만약에 적화됐다,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돌로 사람 찍어주고 인민재판 안 할 것 같아요. 하고도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항상 저런 식으로 저들은 좌파들은 이 연예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문화 정책으로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좌파, 마르크스, 또 친북, 친중 이런 것들을 은은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빨아들이고 그 문화의 세뇌가 돼서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좌파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좌파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도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100% 다 자기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다 좌파예요, 좌파. 그 판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긴 하겠지만 국가가 이건 정말 이번에 좌파 연예인들은 그동안 딱 행적을 보고 내란 선동으로 전부 다 이것들은 처리를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와가지고 지지한 인간들 다 그 좌파 명단에 올려야 된다. 그거를 사실 그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막 이것들이 막 또 막 탄압한다고 한때 막 지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SNS에 이런 데다가 이 좌파 연예인들의 그런 실상을 자꾸 올려야 되고 이 집회 나가면은 이번에 좌파 연예인들 초기에 딱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했을 때 이 좌파들이 또 기어 나와 있죠. 나와가지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그게 정말 그 천조국 발행이 그 미국 여성분이 그 남편은 한국 남성이에요. 이것들 CIA에 신고 딱 운동이 들어가서 하고 나니까 얼마 뒤부터 집회부터 해가지고 싹 다 감춰졌어요. 봐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선전선동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면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또 거기 혹해가지고 나왔겠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지금 그래도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제 앞으로 또 봐야 돼. 더 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 이 좌파 빨갱이들은 아마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금 회복할까 만회할까 아마 저것들은 지금 몰래 숨어서 무슨 계획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절대 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참 안심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회복이 되면은 이 연예인파는 이 좌파 연예인은 정말 손을 봐야 돼요. 인권이고 뭐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야말로 내란 선동의 수괴들이에요. 하수인들이에요. 부역자들이에요. 부역자. 그래서 나는 누가 책을 쓰든지 아니면 다큐를 만들어갖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좌파 부역자 연예인들에 관한 다큐를 쫙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싹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것들이 더 이상 얼굴 들고 기어들고 나오지 않을 거랍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찬성한 그 인간들, 그 연예인 연놈들 전부 다 싹 다 얼굴 공개하고 엔터테인먼트 완전히 다 그냥 손을 봐서 다시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왜곡된 거 절대 못 만들게 법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고요. 응? 그러니까 전부 거지 같은 빨갱이들, 어디 양아치 같은 것들, 무슨 독립 영웅이니, 무슨 뭐, 대한민국, 전부 다 거짓말. 지긋지긋해요. 응? 내가 할 말이 더 많고, 더 많은 자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여기서 하고, 앞으로 차차 할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나마 이제 석방이 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탄핵 선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길 기도해야 되겠고, 더 부지런히 이런 일을 좀 주변에 알리고, 하여튼, 이 좌파 연예인들 반드시 그동안 저들이 했던 사악한 짓, 선동짓, 좌파의 부역에서 만든 영화, 드라마, 그거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집 사고, 건물 사고, 떵떵거린 저런 것들, 이번에 한번 정말 싹 다 털어야지. 저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이 대한민국은 힘들어요. 저것들이 또 선동질 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넷플릭스에서 또 아까 4.3이런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거짓 선동을 하는, 노래하는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들이 너무나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저 사악한 자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 나라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참 온전한 그러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